안녕하세요. 서울 양천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AI 융합교육학과 석사과정 김서진입니다. 제너러티브 AI, 즉 생성 AI와 멀티모달북 만들기를 주제로 프로젝트 학습을 설계하였습니다. 설계, 수업, 결과 순서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설계 부분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궁금한 것을 주로 어디에 검색하시나요? 저는 네이버에 주로 묻곤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유튜브를 주된 검색 도구로 사용합니다. 또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장래희망으로 꼽는 아이도 매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 아이들은 유튜브 콘텐츠를 보는 것에서 나아가 스스로 제작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성취 기준이 공개되었는데요. 국어과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서 매체 교육 부분이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복합 양식 매체 자료 제작에 대한 성취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과의 디지털 콘텐츠 저작 도구 활용 관련 성취 기준과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성취 기준을 이번 프로젝트 학습의 주된 성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사회과와 미술과에서 관련 성취 기준을 추출하여 교과 융합 프로젝트 학습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번 학습을 설계할 때 다음 4가지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학습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멀티모달 콘텐츠에 대한 학생의 관심사에서 출발하여 동료와 협동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새로이 강조하고 있는 글, 이미지, 소리, 영상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보 전달의 방식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해서 소통까지도 할 수 있는 멀티모달 리터러시를 신장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원을 주기 위해 라이팅 젤, 달이, 타입캐스트 등 제너러티브 AI 기술을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 보이는 캐릭터는 이번 프로젝트 학습의 마스코트입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뜻하는 전구와 AI 로봇을 합쳐서 만들었습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인공지능과 협력해 결과물로 구현해보는 수업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국어 수업을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는 참 많은데 이거를 글로 엮어내는 방법을 몰라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최대한 피드백을 많이 제공하려고 해도 제한된 시간 안에 모든 아이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하면 이들이 개인 튜터로서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생태 전환 교육이 의무화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번 프로젝트에서 제작할 멀티모달북의 주제는 생태 전환으로 잡았습니다. 생태계 문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에 대해서 아이들이 직접 스토리텔링 해보는 기회를 통해 우리 인간도 생태계의 일부라는 점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학습의 제목에서 제너러티브 AI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글, 이미지, 음성 등을 생성해주는 AI 기술로 요새 들어 급격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멀티모달북은 텍스트만으로 의미를 전달하지 않고 글, 이미지, 음성, 영상 등 다양한 모드를 활용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책을 말합니다. 교육과정에서 말하고 있는 복합 양식 매체 자료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이들은 생태 그림책을 생성 AI 기술을 활용하여 멀티모달북으로 다시 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다룰 제너러티브 AI 프로그램은 총 3가지입니다. 명령어를 입력하면 이야기를 써주는 라이팅 젤, 그림을 그려주는 달이, AI 성우가 더빙을 해주는 타입캐스트입니다. 이 외에도 수업 흐름을 안내하고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
패들렛을 사용하고 또 명령어를 영어로 번역하기 위해 파파고를, 검색 도구로서는 빅카인즈를 사용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다시 쓸 책은 괴물들이 사라졌다 라는 생태 그림책입니다. 지구에 살던 여러 괴물들이 생태계 파괴로 인해 다른 행성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문제나 해양오염 문제처럼 생태계 문제를 괴물 이야기로 엮어서 짧게 옴니버스식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요. 한 이야기가 두 바닥이면 끝나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의 수준에서 멀티모달 북으로 바꿔 쓰기에 적절합니다. 수업 흐름에 대한 소개를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프리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함께할 프로젝트는 제너러티브 AI와 멀티모달 북 만들기입니다. 제너러티브 AI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명령어를 입력하면 글이나 이미지, 그리고 음성을 생성해주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합니다. 그럼 멀티모달 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자주 보는 유튜브 영상이 그 예시입니다. 글, 이미지, 소리, 영상처럼 여러 가지 모드를 함께 보여줌으로써 의미를 전달하는 책을 말합니다. 그래서 멀티모달 북은 우리 교과서와 같은 책의 모습을 띠지 않을 때도 있죠. 이 프로젝트를 위해 우리는 먼저 괴물이 사라졌다 라는 책을 읽을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책을 동영상 형태의 멀티모달 북으로 재탄생시킬 거예요. 이야기를 잘 짜기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빅카인즈를 활용해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활용해 패들렛의 스토리보드를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는 스토리보드에 짠 계획에 따라 인공지능 글쓰기 도구인 라이팅젤을 활용해서 이야기를 쓸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에 어울리는 사파를 역시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도구인 다리를 활용해 만들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쓴 이야기를 타입캐스트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AI 성우가 읽어주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이야기를 쓰고 사파를 생성하고 소리까지 얹어주면 여러분의 멀티모달 북이 완성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이번엔 인공지능 프로그램도 함께 멀티모달 북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이 수업을 직접 해보실 선생님들을 위해 몇 가지 팁을 덧붙이려 합니다. 첫 번째 차시는 바꿔쓰기 할 원작 그림책을 파악하는 시간입니다. 아이들과 먼저 원작 그림책을 함께 읽습니다. 제 패들렛에서도 올려놓았는데 인터넷에 작가가 출판 전에 작성한 시안 전체 PDF가 공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활동지 몬스터 카드에 괴물별로 사는 곳과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정리하며 그림책 내용을 파악합니다. 그 후에는 모든 별로 바꿔 쓰고 싶은 괴물의 이야기를 하나 고릅니다. 두 번째 차시에는 스토리보드 만들기를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 빅카인즈를 활용해 괴물과 관련된 생태계 문제를 검색해 워드클라우드를 출력합니다. 워드클라우드에 크게 표시된 키워드를 클릭해 관련 기사를 읽어보고 활동지의 생태계 문제와 이와 관련된 인간의 노력에 대해 정리합니다. 그 다음 패들렛에 내장된 이미지 생성 AI를 활용해 내가 쓸 이야기의 주된 사건들을 3문장 정도로 계획합니다. 패들렛에 내장된 이미지 생성 기술은 그닥 성능이 좋지는 않지만 가입 없이 간단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 구체화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또 이번 프로젝트는 생태 전환 교육으로서의 의미도 담고 있기 때문에 바꿔쓸 이야기에는 인간의 노력 덕분에 괴물들이 지구로 돌아오는 내용을 담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인간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은 활동지에 정리해둔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3에서 5차시는 사용하는 AI 도구의 종류만 다르고 수업의 흐름은 같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미리 촬영해둔 AI 도구 소개 영상을 봅니다.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작업 시간을 최대화하려면 이 부분은 가정학습으로 대체하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역시 미리 촬영해둔 시연 영상을 각자 보면서 그대로 따라해보며 툴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들이 익힌 방법을 실전에 적용해봅니다. 자신이 계획한 이야기, 사파, 소리를 AI를 활용해 만들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수업 흐름은 패들렛에 정리해두고 학생들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생들에게 생소한 수업인 만큼 수시로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패들렛은 수업 흐름 안내 용도 외에도 수업에 활용할 영상, AI 프로그램 링크, 활동지 다운로드, 학생들 간 진행 과정과 결과물 공유의 용도로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상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다양한 표현 양식이 합쳐진 멀티모달 콘텐츠에 대한 이해도, 즉 멀티모달 리터러시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생성 AI에게 명령을 입력해 원하는 결과물을 도출하는 경험을 통해 디지털과 AI 리터러시도 함양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생태 관련 주제로 멀티모달북을 만들면서 다양한 생태계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 생태 리터러시도 향상되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미래 교육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리터러시를 키울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멀티 리터러시가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프로젝트 학습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제너러티브 AI 기술을 활용할 때 몇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무료 플랜을 사용할 경우에 사용 횟수나 이용 범위가 제한적이었고 이메일로 가입이 필요했습니다. 사용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학생들에게 안내가 필요하고 가입하는 부분은 학부모의 협조를 구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로 학생 간 디지털 격차 문제가 예상되어 초기에는 개별 활동으로 계획하였지만 모둠 활동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모둠 활동으로 실시하게 되면 여러 명의 아이디로 AI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어 사용 횟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셋째로 아직 생성 AI 기술 수준이 완벽하지 못해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콘텐츠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후속 활동으로 AI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 개발자에게 제안하는 이메일을 쓰는 활동을 실시해도 좋을 듯 합니다. 넷째로 가장 주의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생성 AI 기술을 접한 학생들이 더 이상 글쓰기나 그림 그리기 학습이 필요 없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에는 생성 AI가 더욱 발달하겠지만 여전히 AI에게 정확히 명령하고 AI의 수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글쓰기나 그리기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여야 합니다. 파파고가 아무리 발달해도 파파고가 맞게 번역했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은 인간이 갖추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다섯째로 AI를 활용한 저작물의 저작권 문제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활동으로 학생들과 토론을 해보아도 좋겠습니다. 긴 발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업의 개선점과 관련된 피드백은 모두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